저동성 좋네요. 3.4 가겠습니다. 3.4. 이렇게. 그 다음에 오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서두문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해야 되는데 리뷰하자니 애매한 총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우리나라 K1이나 K2 같은 그런 총이 아닌 일본의 제식 소총인 89식 소총의 가스식 버전입니다. 그래서 89식 소총이고요. 고정형 스톡 버전입니다. 원래 공수부대 같은 데서 쓸 수 있도록 일본의 89식 소총은 개머리판이 접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제품화 시킨 것은 이제 고정형 소총식으로 만들었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일본에 출장 가서 촬영해서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쏴보고 작동시켜봤을 때 그 느낌과 이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이게 이상한데 무슨 얘기냐면 그 하비쇼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만져봤을 때는 총이 길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쳐다보면서도 좀 총이 기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지금 이제 리뷰하려고 제품을 살펴보면서 이제 만져보면서 보니까 안 길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네. 왜냐면 제가 이거 시조카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런데 실제 자위대가 갖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길어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또 들어보니까 또 그렇진 않네요. 자, 일단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 89식 소총은 일본의 자위대에서 사용하는 소총이고요. 제식 소총이고 사실 말이 좀 굉장히 많은 총이죠.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의 416급에 버금가는 가격을 갖고 있는 총이고요. 성능이 뛰어나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로 따지면 방산 비리에 좀 묶여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이 89식 소총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산 비리나 어이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느낄 만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자, 하여튼 89식 소총 같은 경우는 일본 자위대용 총이고요. 일본은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평화헌법 문제로 관련해서 자신들이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위대, 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래서 89식 소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의 자위대에서 쓴다고 말씀드렸고, 자위대 일본 내에서는 군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위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인 소총의 개념도 공격형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방어용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개념 자체가 공격형 총이 아닌 방어형 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K1, K2하고도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방어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코어에 들어가서 적이 오는 걸 막아내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어떻게 밀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뭐 K1, K1의 K2 같이 뭐 짧아가지고 막 급격하게 밀고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공격용 소총이 아니라 수비용 소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총 자체에서 되게 웃긴 게 양각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각대를 포함시켰다는 건 일반 라이플에서 양각대가 포함됐다는 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걸 거치해 놓고 그냥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어용 총이라는 걸 철저하게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총도 보면 공격용 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용 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방어용 총에 속하는 총입니다. 그 다음에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이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G3 비슷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뭐가 좀 조합된 듯한 느낌입니다. 뭐 우리나라 총도 마찬가지겠지만 K1, K2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어느 거에서 장점을 따와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마운트 부분의 모양도 G3 비슷하고 핸드가드 타입도 G3 비슷한 이런 형태. 그러면서도 또 다른 총을 또 믹스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 제품을 이제 리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총이 뭐 맥시멈으로 팔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많이 팔릴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재밌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 8구식 소총에만 들어있는 기능인데 3.4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8구식 소총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만산 제품에도 이미 이 3.4 유닛에 대한 그런 기술은 과거에 대만산 제품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루이 제품에서 이런 3.4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얘가 최초이자 지금 현재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건 이 3.4 유닛을 제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4 유닛이 전자식도 아닌 그냥 기계식이라는 거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쿄 마루이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자국의 총인 만큼 그만큼 신경을 쓴 부분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엔 그만한 그 부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일본 제식 소총인 관계로 당연히 일본 제품이니 열심히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우선 박스를 보는 순간 벌써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스 자체를 보시면 박스가 일반 박스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근데 박스의 질감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디 색깔의 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가. 물론 그 안에는 종이 박스고요. 근데 이만큼의 정성을 들이는 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 박스 가장자리가 약간 벌려 있는 듯한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무거워. 얘도 무게가 4kg예요. 이렇게 벌려 있죠. 이게 벌려져 있는 느낌이 이게 천 타입이기 때문에 이 천 타입을 끼면서 아마 이게 틈이 유격이 벌어져서 이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품의 특성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품 사설이 긴 것 같긴 한데 이게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고 들어가야 될 제품일 것 같아서, 원래 8구식 소총은 전기 버전이 있고 후기 버전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후기 버전이라면 뭐 현대에 쓰는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8구식 전동 소총이 사실 있었습니다. 8구식 전동 소총이 있었고요. 마루에서 그 8구식 전동 소총 같은 경우는 전기, 그러니까 8구식 소총의 앞부분, 그러니까 초기 부분을 재현한 거고, 요건 후기 부분을 재현했고요. 후기 부분을 재현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 이라크전 때의 제품, 이라크전 때의 8구식 소총을 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디 색깔에 천이 입혀져 있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총의 박스가 어떤 박스였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일본 소총이라서 모르겠고요. 실총은 그 나토 표준탄이 5.56mm 탄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 거는 뭐 당연히 0.2g 탄을 쓰는 거고요. 박스에 보면 일본의 자위대 마크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자위대 마크 맞을 거예요 아마. 리얼가스 블로우백, 그 다음 타입 89, JGS SDF 라이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자위대, 육상 자위대, 자위대의 그 아마 표시일 겁니다. 타입 89 버전의 Z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Z 시스템이라는 거는
마루이 가스식 소총인 MWS나 MTR16 이런 데도 지금 Z 시스템 들어있죠. 근데 여기 보면 Z 시스템인데 타입 89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좀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보시면 그래서 Z 시스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Z 시스템은 스토퍼 부분, 그러니까 볼트 캐리어가 후퇴 고정 딱 됐을 때 그걸 걸어주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마루이에서 개발한 건 Z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 Z 시스템 버전이 또 다른 버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박스는 이렇게 좀 신경 쓴 듯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제 순국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자로. 여기서 부산은 우리나라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자, 박스를 열어보면, 자, 박스 안에는 더 일본 색깔이 더 잘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총 본체하고 그다음 탄창, 전용 탄창인데요. 이거 말고 그냥 기본 MWS 탄창도 호환됩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양각대, 전용 양각대 들어있고요. 전용 양각대는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뺄 수 있죠. 이렇게 양각대, 전용 양각대. 얘는 그냥 여기다가 끼우는 겁니다. 여기서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장착은 안 할 거예요. 장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설명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양각대 무게도 꽤 나옵니다. 양각대 무게만 410g이 나옵니다. 굉장한 무게죠. 여기 보시면 요 부분만 스틸이고요. 요 부분만 스틸이고, 대부분 다 알루미늄 되어 있네요. 이거 만약에 스틸이었으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행스럽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알루미늄이네요. 그다음 스틸이 어디 쓰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핸드가드 요 끝부분 스틸이 쓰였고요. 이 안쪽에 지금 스틸이 느껴지고, 핀, 분해 바디핀 스틸이고요. 요런데 지금 나사되어 있는 부분, 리벳질 되어 있는 부분은 스틸이네요. 요런 데는 그냥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이거 메탈이고 메탈 바디입니다, 기본. 스틸이 아니라는 것 뿐이죠. 다 알루미늄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 알루미늄이고, 이거 몇 군데가 스틸이 쓰였네요. 이런 핀은 스틸이네요, 얘 같은 건. 이런 거 잘 만들었네. 탄창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마루이 MWS 탄창하고 호환된다 그랬잖아요. 무게를 한번 두 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WS 탄창하고 호환됩니다, 그대로. 우선 890 소총의 무게를, 890 소총 탄창의 무게를 보겠습니다. 452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MWS 탄창의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457g, 거의 비슷하죠. 452g, 457g이니까 이건 뭐 도찐개찐입니다. 근데 MWS 탄창이 약간 무겁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기존의 그 MWS나 또는 MTR16, M4A1 카빈 이런 가스식, 마루이 가스식 M4류를 쓰셨던 분이라면 탄창을 별도로 사지 않고 기존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굳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던 MWS 탄창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890 소총 탄창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이것도 기본 베이스는 MWS 탄창을 이용해서 한 거고요. 이 광택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실물이 이런 거 같은데요. 광택이 약간 유광틱합니다. 그래서 번들번들 거리죠. 자, 마루이 MWS 탄창하고 비교해보면, 마루이 MWS 탄창이 이렇게 무광틱한 데 비해서 890 소총의 탄창은 약간 번들번들하고요. 길이상으로 비교해보면 길이는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길이는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탄창이 좀 번들번들 거린다는 거. 본체로 가서 그러니까 레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 3하고 숫자 3하고 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죠. 보시기에 좀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가 써 있어서. 그래서 카타카나로 레 3타 이렇게 써 있고요. 아가 안전입니다. 그다음 레가 얘네 용어로 뭐라 하던데, 레디알이라든가요? 이게 연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연발이고요. 3.4, 그 다음에 타가 단발입니다. 그래서 이 총의 맹점이 뭐냐면, 타가 단발이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사실 단발을 많이 쓰죠.
단발을 많이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전에서 단발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 움직여요. 여기서 이렇게도 안 움직이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전을 안 가는데요. 안전을 안 가는 이유는 장전을 해야 됩니다. 예, 장전을 안 하면 기존의 MWS처럼 레바가 안전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안전으로 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단발을 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얘를 빨리 돌려야 됩니다. 단발로. 네, 제가 흥분했죠 지금. 막 카메라 흔들렸죠. 되게 웃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전으로 논다. 교육훈련 중에. 그럼 안전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야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단발로. 또는 안전 다음에 오토가 아닌, 즉 연발이 아닌 단발이 되고 그 다음 3.4 되고 오토가 되는 게 원래 원칙일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총 자체 설계가 아까 공격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했죠. 방어용으로 만든 거라 했으니까 당연히 방어용을 염두에 뒀다면 연발을 먼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연발, 이거 기관총이라는 뜻이죠. 예, 머신건에 속하는 부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AK 같은 경우에 보시면 첫 번째 셀렉터 딱 내리면 연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리면 단발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연발이 먼저 나오고 3.4 나오고 그 다음 단발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런 특성을 가진 건 머신건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단총이고요. 그 다음에 M4 같은 거는 셀렉터를 안전에서 맨 처음 딱 움직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단발이거든요. 그 다음이 오토, 연발이거든요. 예, 이런 거는 라이플입니다. 소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발을 위주로 쓰는 총이죠. 그런 총들은. 이런 총은 연발을 우선적으로 쓰는 총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방어용 개념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전에서 바로 단발로 갈 수 없다는 건 굉장한 단점이고요. 사실상 게임을 뛸 때도 안전에서 연발을 먼저 쓰진 않잖아요. 보통 3.4나 단발을 먼저 쓰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막상 게임을 뛰려고 했을 때 연발에서 3점으로 옮겨야 되겠죠. 물론 우리 게임에서는 안전으로 돌릴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점이나 맞춰놓고 또는 단발에다 맞춰놓고 쏘면 됩니다. 사실 게임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셀렉터 돌릴 때 좀 이상하겠죠. 그리고 셀렉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느낌도 되게 이상해요. 처음 보는 느낌이라 힘들게 돌아가진 않는데 탁탁 걸리고 좋은데요.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셀렉터가 좀 웃기다는 거. 그 다음에 장전 레바가 있어요. 장전 레바가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장전 레바가 K1, K2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는 이런 설계고요. 이 레바가 쏘면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자, 개머리판은 고정식 개머리판이고요. 스톡은 굉장히 차분하게 되어 있어요. 재질도 차분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톡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톡에도 좀 희한한 특징이 있는데 스톡을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스톡을 잘 보시면 스톡이 뒤로 뺄까요? 스톡을 잘 보시면 스톡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왼손잡이가 아닌 오른손잡이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톡 자체가.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에요. 뭐 굉장한 거 잡은 것 같은데 특징을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안전 레바가 보시면 왼쪽에 안전 레바가 또 들어 있습니다. 원래 초기형 모델에는 안전 레바가 없습니다. 이라크전 이후에 안전 레바를 왼쪽에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나마도 이렇게 핀으로 고정시켜 놨는데 이 핀이 빠져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고무줄을 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위대 같은 경우에 자료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전, 지금 이 하얀 색깔이 가리킨 게 안전이고요. 그 다음 레바를 돌려서 내리면 오토고요. 그 다음에 돌리면 3.4 단발입니다. 그래서 얘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셀렉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오른손 왼쪽 셀렉터가 없을 때는 되게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총을 사격할 때 셀렉터를 안전으로 놓고 싶어도 안전으로 돌리려면 총을 다시 뒤집은 다음에 확인해서 돌려야 되는, 처음에 좀 되게 이상한 상황이 셀렉터가 한쪽에만 오른쪽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으니까 셀렉터 돌리려면 총을 이렇게 눕히고 다시 돌려서 단발 놓고 사격하고 다시 이쪽에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못 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손가락을 돌려서 3점, 그러니까 이렇게 3점 내리고 다시 사격
그 다음에 안전으로 다시 돌려서 보고 내리고 사격, 그 다음에 안전으로 돌려 그러면 안전으로 올려놓고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사실 공격용 총이라면 이러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실전에서 연발을 무작정 쏴댈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셀렉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전에서는 각인을 보면 89 아래 W 그 국화 모양, 이거 사쿠라일 거예요 아마. 벚꽃인가? 사쿠라, 벚꽃이 사쿠라죠. 그런 모양의 시리얼 번호 탭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각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부분 잘 되어 있고, 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용접한 듯한 모습을 잘 재현했어요. 자, 거기다가 추가로 보자면 멜빵끈 고리는 뒷부분에는 요 뒷부분에 하나, 그러니까 왼쪽 면에만 있습니다, 개머리판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후크는 여기 있습니다, 앞에 프론트 쪽에 있습니다, 멜빵고리에. 그래서 요 두 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돼 있어요. 사실 셀렉터가 맨 처음에 초기에 설계됐을 때 오른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멜빵 고리도요 왼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좀 많이 뒤떨어지죠, 상대적으로 요즘 같은 추세에는. 그래서 멜빵 고리도 왼쪽 편에만 멜 수 있고 오른쪽으로는 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좀 독특하죠. 아랫부분에는 요 뒤에다가 핀을 넣어서 누르면 요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뭐 그 청소용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것 말고요. 그 다음에 위에 가늠자 가늠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어 사이트는 왼쪽 레프트 라이트와 업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얘가 업다운입니다. 업다운이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표시가 거리 표시예요. 그래서 100m, 100m, 200m, 300m, 400m, 500m죠. 이렇게 400m, 500m 이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 500m 넘어가면 탁 하고 들어갑니다. 리어 사이트가 푹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리어 사이트 자체가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조준 사격이 안 돼요, 애당초. 그래서 좀 웃기죠. 그러니까 리어 사이트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m 이상에서는, 그 다음에 다시 돌리면 올라오죠.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100m, 200m, 300m 맞추기가 좋고요. 우리 총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총에서는 100m, 200m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고, 반대쪽에서 보면 레프트 라이트를 조정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조준기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레프트 라이트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0점 조정이 되고요.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다이얼로 돌리기는 편하게 돼 있고요. 조준 방식이 M4하고도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광학 장비를 달기 위해서 마운트 레일을 장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레일 장착하는 부위는 여기 이 부분에 레일을 먼저 장착해야 돼요. 이거 전용 레일을 장착해야 되고요. 전동, 그러니까 마루에서 발매됐던 89식 전동 소총용 그 마운트를 여기다 낄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가스 전용으로 나온 걸 쓰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 총을 산 상태에서는 그냥 그 광학 장비를 무작정 달 수가 없어요. 도트 사이트나 스코프를 그냥 달 수 없습니다. 전용 마운트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장전 레바 같은 경우는 뭐 잘 움직이고,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게 그 레바가 앞으로 가면요, 장전 레바가 앞으로 가면요, 얘가 여기 공간이 빕니다. 실총에서도 비니까 여기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덮어주는 먼지 덮개입니다. 희한하죠. 여기 용접 작업도 잘 재현했어요, 이쪽도. 그리고 이 평상시 이렇게 다시 열어놨더니 이게 작동시킬 때는 또 어차피 밀려요. 그러니까 열어놓으시면 되겠고요. 탄창 멈치는 여기 있고요. 굉장히 조그맣게 돼 있어요, 만들다 만 것처럼. 그래서 멈치가 되게 작습니다. 되게 작고요. 반대쪽하고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멈치를 누르면 M4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고요. 노리쇠 전진기죠. 노리쇠 전진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서 후퇴 고정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전진 레바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밑으로 내리면 척 하고 갑니다. 잘 보세요. 올려서 고정시키고, 다음 전진 레바를 밑으로 내리면 척 하고 갑니다. 지금 박스에 걸렸어요. 그리고 척 하고 가죠. 밑으로 내리면 갑니다. 좀 독특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좀 독특한 게 트리거 압력이 생각보다 셉니다. MWS보다도 거의 2배 정도, 수치상으로는 2배 정도 셉니다. 그래서 트리거 압력이 좀 세다는 거. 트리거 압력이 세면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 실총의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좀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프론트 사이트는 보시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저 안에 있는 공구를 이용해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데 어차피 리어 사이트에서 조준되니까 얘는 만지지 마십시오. 얘 자꾸 만지면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가스 조절 로브도 있는데 가스 조절은 뭐 어차피 이건 덤입니다. 재현이니까 이건 되진 않고요. 밑에 보면 그 나이프를 장착하기 위한 대검을 장착하기 위한 마운트가 있고요. 핸드가드는 이렇게 납작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조금 의심이 드실 거예요. 호법 조절은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호법 조절은 호법 조절기를 일부러 감췄습니다. MWS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분해해서 밑에서 그 볼트키를 빼고 이렇게 만져서 했는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마루이가 또 여태까지 MWS에서도 그 호법 조절기 감추면서 열심히 리얼리티를 높였는데 굳이 여기서 또 리얼리티를 또 죽여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희한한 방법을 썼습니다. 핸드가드 안쪽에 들어가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호법 조절은 핸드가드 핀을 눌러서 빼고요. 여기 완전히 안 빠집니다. 이렇게 툭 걸려요. 그 상태에서 핸드가드를 앞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탁 빠집니다. 빠지고 분해하면 이렇게 분해가 돼요. 요거 강철 같은데? 느낌이? 잠깐 한번 볼까요? 총열 덮개는 강철로 했네요. 총열 덮개 안쪽을 전부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오호, 여봐라. 강철로 만들었네요. 자, 독특합니다. 강철로 만들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고, 가스 튜브도 잘 재현했어요. 재현 잘 해놨고요. 반짝반짝이게. 이거 원래 도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호법 조절기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요거.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호법 조절기가 있고요. 이 다이얼을 돌리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위로 돌리는 방향, 이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이 뜨는 방향이네요. 이 방향이 반대로 하면 깔아앉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호법 조절기는 여기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러니까 호법 조절할 때 좀 불편해요. 근데 어차피 한번 열어놓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호법 조절할 때는 아예 핸드가드 떼어내고 호법 세팅하고 그 다음에 핸드가드 닫으면 되겠습니다. 호법 조절은 어차피 계절에 한번 하는 거니까 매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합할 땐 역순이고요. 뭐 핸드가드 조립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맞추시고 반대쪽도 끼워서 맞추고 뒤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껴지죠. 그 다음에 핸드가드 핀, 고정핀을 딱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고정이 끝나죠. 핸드가드 느낌은 좋아요. 이게 내가 어디서 이런 느낌을 받았더라? 시그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시그 느낌도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총 전체의 느낌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이상하다는 게 생각보다 안 깁니다. 생각보다 안 길어요. 지금 영상에는 길게 보일 겁니다. 이게 광각 카메라라서 영상에 길게 보일 텐데 실제적으로는 그리 느낌이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건 되게 긴 거였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고요. 그냥 썼을 때 M16 수준, M16보다는 M4보다 약간 더 긴 기준. 그래도 길긴 해요. M4보다 길긴 한 건 맞고요. 느낌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고 총이 얍삽해요. 얍삽하다? 하여튼 얇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그립 같은 경우도 느낌이 G3 느낌입니다. 되게 커요. 그립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요. 두꺼워서 잡기에는 괜찮고요. 장전을 할 때 이제 첫발 장전할 때 좀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장전을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K1, K2도 이런 식으로 장전해야 되죠. 첫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하여튼 총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큰 느낌은 없어요. 근데 무거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이 이게 4kg가 조금 넘거든요. 양각대 폈을 때 양각대를 안 피면 아까 양각대 무게가 한 400g 정도 내외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되니까 양각대 빼면 3.6kg. 근데 3.6kg여도 일반적인 M4를 기준으로 봤을 때 M4가 3.3kg 정도 나오니까 M4보다 무거워요. 그 300g이 얼마나 무겁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300g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총이 전반적으로 단단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건 이것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총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캐리어를 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분해하는 방법을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해하는 방법은 우선 좌측 우측에 보면 요 멈치가 있습니다. 요 멈치를 눌러서 앞으로 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 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핀이 있습니다. 요 핀이 있는데 요 핀을 누른 상태에서 빼주시면 되는데, 이거 누르자마자 스프링, 립코일 스프링 때문에, 리턴 스프링 때문에 퉁 하고 튕겨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꽉 잡아주신 상태에서 빼셔야 됩니다. 밑에 눌러서 빼시면 이렇게 리코일 스프링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리턴 스프링이 되게 길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되게 길죠? 이런 리코일 스프링이 나오고요. 리턴 스프링이죠. 그 다음에 장전 레버는 뒤로 당겨서 끝까지 맞춘 다음에 뽑아내시면 빠지고요. 이렇게 빠집니다. 장전 레버 이따 조립할 때 방향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볼트 캐리어를 뒤로 밀어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되겠고요. 여기 끝에 있는 요 은색 나사 부분, 요 노즐이라는데, 노즐 안쪽에 이렇게 딱 박혀있는 일자 나사 형태의 요게 파워 제한 장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MWS하고 다른 점 한번 보십시다. 볼게요. 보시면 노즐의 색깔이 바뀌었죠. 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색, 끝부분은 은색, 그 다음에 안쪽에는 그레이 색상 이렇게 바뀌었고요. 좀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890 소총의 아까 그 Z 시스템이라 했잖아요. 그 Z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게 뭐냐면 요 부분이 스토퍼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Z 시스템에서. 근데 기존의 MWS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여기는 요 부분에 스프링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쑥쑥 들어가죠. 그래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후퇴 고정이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때 충격이 많이 가해지니까 스프링 형태로 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서 마모를 적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이게 이제 890 소총의 Z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부 쪽에도 변화가 있어요. 하부 쪽에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가 있고요. 저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자, 하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부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에 MWS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해머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전에 거하고 달라요. 다르죠? 구조가. 구조가 다르고요. 여기 있는 요 유닛이 3점 유닛입니다. 3.4 유닛. 그래서 요 부분이 기계식 3.4를 만드는 유닛인데, 얘를 제거할 수는 있어요. 빼내면 제거가 되고요. 다만 일부러 제거할 일은 없죠. 이 총의 장점은 3.4가 장점인데, 굳이 제거하는 것까지는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빼시면 되는데요. 굳이 빼지 마세요.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리니까. 어쨌든 제거는 가능하다. 그럼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3.4 유닛을 제거하면요, 3.4 위치에다 딱 놨을 때 그러니까 3발씩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단발이 나갑니다. 그냥. 그래서 3.4 유닛이 여기 따로 있다는 거예요. 블록이 따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3.4 유닛이 따로 있다. 해머도 롤러 타입으로 돼 있어서 편해요. 이렇게 작동되죠. 부속은, 하부 부속은 이런 그 독특한 구조 때문에 마루이 MWS하고는 호환이 안 됩니다. 좀 다른 거고요. 아까 보셨지만 피스톤이나 이런 부분도 달라요. 다르고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블로백을 만드는 방식도 달라요. 일단 블로백을 만드는 방식은 MWS는 리코일 스프링이 있어서 리코일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이 안에 밀리면서 반동을 만들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얘하고 이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면서 반동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볼트 캐리어가 반동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이건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자리에서 분해를 못 해봤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뒤에 리코일이 없어요. 그죠? 버퍼가 없습니다. 버퍼가 없고 버퍼 스프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쉽게 뭘 만들 수 있냐면, 고정형 스톡형이 아닌 공수부대, 일본의 자위대 공수부대가 쓰는 접이식, 접이식이라고 그러던데, 접처식 스톡의
개머리판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처음에 사실 이거 890 나왔을 때, 가스치기 나왔을 때 궁금했던 점이 그거예요. 반동을 도대체 뭘로 만들지? 만약에 마루이 M4처럼 버퍼 스프링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접이식은 못 만들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리뷰하기 전에 계속 분해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도 바로 만들 수 있겠고, 아마 옵션상으로 만들진 않을 것 같고 접이식 소총을 따로 만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넣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먼저 볼트 캐리어를 넣고요. 볼트 캐리어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요 홀 있죠? 여기 벌어진 구멍, 여기 벌어진 구멍, 요 구멍에 맞춰야 됩니다. 구멍에 맞춰야지만 요 구멍이 넓은 쪽에 맞춰줘야지만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전 레바는 이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꺾인 방향이 위로 가도록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떡각 들어갔죠? 네, 들어가고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턴 스프링 넣어주시면 되는데, 리턴 스프링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볼트 캐리어 뒷부분에 보면 구멍 보입니다. 그 구멍에 넣어주고 밀어 넣어준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뒷부분을 더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눌러주시면서 얘도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거 좌측 우측 레바 있죠? 요것도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같이 눌러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거, 닫을 때 그냥 닫으면 얘가 여기 가서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서 기스를 만듭니다. 상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를 밀어 넣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측 우측을 눌러서 얘를 앞으로 미세요. 레바를 앞쪽으로 밀면 뒤에 그 뭐죠? 리코일 버퍼 스프링 가이드 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도 주의하실 거, 요 먼지 덮개 이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닫아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동시켜 보셔서 이상 없으면 조립이 끝난 거죠. 단순하죠? 단순한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일단 볼트 캐리어 분해 조립은 끝납니다. 자, 말이 길어지는데 소형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소형기 같은 경우는 더블 볼트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볼트를 풀어야지만 얘가 풀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구가 아마, 자, 이 안에 보시면 은색의 육각 렌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렌치를 가지고 얘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 설명서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얘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얘도 13mm 영나사 방식이고요. 그래서 요건 좀 독특합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냥은 빠지지 않아요. 자, 칼라 파트는 뭐 접착이 돼 있을 거니까 아마 좀 빡빡할 겁니다. 자, 명심하시고 그거 알고 계시고요. 순정 소형기는 따로 블랙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구매는 일단 소총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고요. 설명서는 요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요 안에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 그 호법 조절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건오일 바르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 바르는 위치가 볼트 캐리어 안쪽에 그 밑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바르라고 돼 있는데, 바르면 이게 그 MWS도 그렇지만 탄창 쪽 그 탄 밀대 부분, 이 부분으로 오일이 들어가서 자꾸 탄이 걸려서 못 올라오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좀 심하면 튕겨서 호법 쪽으로 튕겨서 호법이 계속 미끄러지는 현상도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실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MWS나 기타 MT-16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탄창은 MWS 탄창을 사용하겠습니다. 느낌이 독특해요. 어차피 탄창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는 바에서는. 그래서 장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색하네. 이게 어색해요. 내렸다가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누르는 거였는데 밑으로 내리니까 되게 어색하네. 자, 셀렉터도 이상해. 잠깐만요. 우선 단발 가겠습니다. 작동성 좋네요. 3.4 가겠습니다. 3.4. 네, 3점이 딱 끝나면 자동적으로 딱 멈춥니다. 이렇게 멈추고요. 여기서 또 쏘면 또 멈춥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두 발 쏘다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제로 카운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 2, 3 땅 멈추고 1, 2, 3 땅 멈추고 그 다음 또 땡기다가 예를 들면 한두 발 쏘다가 탁 났다. 그러면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땡기면 다시 세 발씩 나갑니다. 또 그래서 3.4 이렇게 그 다음에 오토 네. 딱 후퇴 고정 됐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스는 지금 마릴가스에 드림가스를 좀 섞었습니다. 왜냐면 날씨가 지금 그 매장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탄창도 굉장히 차갑고 그래서 마릴가스만은 안 돼서 가스를 조금 그린가스를 섞었습니다. 그린가스를. 자, 이번엔 장전 레바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두울 거예요. 탄창을 넣고요. 자, 전진 레바 누르겠습니다. 아씨, 누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는 거지. 이거 헷갈리네요. 네, 됐죠? 자, 이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히 단발. 보이죠? 3.4 가겠습니다. 자, 3.4 갈게요. 네, 딱 정확하게 3.10번 끊어지죠? 네, 오토. 자, 실사 테스트 했고요. 느낌은 뭐랄까 굉장히 MWS하고 달라요. 네, 달라요. 제품이 뭐랄까 좀 더 묵직한 총의 무게에서 오는 반동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고, 하지만 여전히 볼트 캐치 누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누르는 건데 자꾸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기존에 MWS는 눌렀는데, 하지만 무게감이나 쐈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색다르고 느낌 좋아요. 이 문제는 참 이거 문제다. 근데 하여튼 양각대 피고 만약에 그 세미 오토로 그냥 단발로 쏜다 그러면 굉장히 느낌이 땅땅땅땅 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굉장히 느낌 독특하네요. 하여튼 작동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890 소총에 대한 총평을 보자면 890 소총은 정성을 많이 일본 마루이 쪽에서 많이 가한,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나고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K1, K2가 이런 정성만큼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고요. 물론 저는 K1, K2를 쓰던 세대는 아니고요. 저는 M16을 쓰던 세대라 사실 뭐 이렇게 K1, K2가 정겹다, 익숙하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과거에 과학화 전투훈련단 그 인제 쪽에서 거기서 이제 그 참모총장배 대회할 때, 그때 1회 대회 때 이제 저희 팀하고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K1, K2를 사실 처음 쏴봤어요. 그 이후에는 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처음 쏴본 게 다였습니다. K3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국산이 아닌, 즉 우리나라 한국의 K1, K2가 아닌 890 소총이라는 게, 일본의 제시 소총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우선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첫 번째, 3.4가 가능하다는 거. 이건 게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가스식 소총 특성상 단사 아니면 연사인데, 연사를 쏜다는 건 사실 가스건은 기화력이 좋으니까 그나마 한여름철에 풀연사 35발 딱 당겨도 다 나갑니다. 마릴가스만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날씨가 조금이라도 추워졌을 때는 연사를 사용하기는 좀 힘들고, 현실적으로 게임에서도 단사만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도 단사를 주로 사용하죠. 근데 단사를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연사 비슷하게 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3.4를 쓸 수 있겠고, 그 3.4를 유일하게 재현한 게 어쩔 수 없이 890 소총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셀렉터가 안전에서 바로 우리 가스식 소총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단발로 돌아가지 않고 레, 3, 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오토, 3.4 단발로 넘어가니까 좀 불편하다는 거. 다만 게임에서 어차피 우리가 안전으로 돌리지 않아요. 하지만 실전에서 연습할 때는 단발에 놓고 다시 쏘지 않을 땐 안전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트레이닝 하다 보면 안전으로 돌려야 되니까 매번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야 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일단 무겁다는 거. 생각보다 총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예, 거의 그 앞에 양각대까지 피면 4kg에 육박하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단점만 얘기했는데 장점 중에 하나는 또 이 총이 전반적으로 얇습니다. 그래서 얇고 그 뭐랄까요, 폭이 좀 작은 타입이라서 그 잡았을 때 느낌은 괜찮아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호보 조절하려면 이거 빼야 되는 것도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뭐 용서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다음 또 큰 단점 하나, 일본어가 써 있어서 쏘는데 사용하는데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자위대 총이다 그러면 좀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판매량이 적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단 일본 총이라는 데는 거부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하나를 내세우자면, 장점 단점 왔다 갔다 합니다만, 탄창은 기존의 890 탄창 이거 그대로 사용도 되지만 기존에 쓰던 MWS 탄창도 그대로 다 호환된다는 거. 그래서 MWS에 호환되는 모든 탄창은 다 같이 호환된다는 것도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런 거 특징이고요. 단점 중에 하나, 요 볼트 캐리어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어색해요. 왜냐면 원래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누르는 방식인데, M4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내린다면 상대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초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셀렉터 부분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 마운트를 별도로 올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레일이 없어요. 20mm 피카티니 레일이 없으니까, 피카티니 레일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별도 옵션으로 마운트 레일을 깔아야지만 광학 장비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광학 장비 마운트 레일이 없으면 빼고 그냥 원 상태, 아이언 사이트 상태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MWS랑 비슷해요. 뭐 일본 내에서는 좀 더 교열력이 좀 좋고 작동성이 좋다 얘기하는데, 느낌상으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차이인지는 아직 좀 겨울이라 좀 알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여름 돌아가면서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번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비교를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 물량은 굉장히 소량이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 있어요. G3 SG1 같은 느낌, 또 시그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총입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무현 대표 수동욱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 주저리주저리 참 많았는데 890 소총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총이기도 하지만 작동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탐이 나는 총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마루이에서 만든 자기네 자국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탐이 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만나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